폭격되는 바람에 중동 정세가 극도로 불안하잖아요. 그 이란이 비굴한 운동 막 미국이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중동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오히려 더 우선순위가 갈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바로 앞마당 코앞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들어오시면 파란색 배너에 그냥 정답이 적혀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정답이 적혀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검색해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 마지막에 제가 발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빅마우스입니다.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이 1046명의 아동 정보를 태아기부터 출생 이후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7세까지 권장 수면 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한 아동은 집중력, 감정 조절을 잘 못해 또래와의 관계 등이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에 앞선 2008년 하루 12시간 미만 수면을 하는 3세 아동이 12시간을 자는 아이들보다 비만이 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영유아의 권장 수면 시간은 생후 6개월에서 2년까지는 12시간, 3년부터 4년까지는 11시간, 5년에서 7년까지는 10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두머치더커 LA 다저스 출신의 박찬호입니다. 7살 전까지 아이들은 정말 많이 재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94년도 LA에 있을 때 어떤 아이가 투정 부리는 걸 봤어요. 그 아이는 정말 대단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애들에게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다들 지켜보는 데서 울고불고, 부모님들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색다른 환경, 언어, 쏟아지는 관심, 특히나 극도로 예민해진 제 햄스트링이 땡겨오길래 도대체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잠투정이래요. What?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희 딸들이 태어나면서 맡게 된 색다른 환경, 언어, 쏟아지는 관심, 아이들은 참 이상했어요. 졸리면 그냥 자면 될 텐데 울어요. 꼭 그렇게 울다가 안아주고 토닥이고 둥기둥가 해줘야만 잤어요. 그리고 1시간 걸려서 재웠는데 10분 만에 깨버리는 색다른 환경, 언어, 쏟아지는 관심. 상상만 해도 정말 피곤해. 온 가족이 수면 부족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을 못하게 돼버리죠. 그런데 애기들 권장 수면 시간이 12시간이면 재우는 동안 살짝 잘랑말랑하는 상태는 수면 상태에 넣어야 될까요? 넣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안 자는 애들이 나중엔 잠 없어서 자라나요? 저는 잘 잔 것 같지 않나요? 그랬으니까는 이렇게 훌륭한 메이저리그 그래요, 찬호방님 말도 많이 하면 피곤한데 거기까지만 하고 눈 좀 더 붙이세요. 굉장히 주무세요. 유아기 때 잠을 잘 잤. 맥주 살 돈을 달라며 자신의 계좌를 홍보한 한 미국 대학생이 전국 중계 TV 화면에 포착되면서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억 원을 모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칼슨 킹이라는 이 대학생은 ESPN의 대학 게임데이 중계 화면에 포착됐는데요. 당시 킹이 들고 있던 하얀 반지에는 맥주 보충이 필요하다는 문구와 함께 그의 모바일 결제 앱 사용자명이 적혀 있었고, 30분 만에 자신의 계좌로 400달러, 약 48만 원이 송금됐습니다. 킹은 모금액 중 맥주 한 상자를 살 돈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아이오와 대학 가족 아동병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사실을 밝히자마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금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 모금이 SNS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면서 맥주 회사의 기부금 등을 포함해 모금액이 100만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ake America great again. Hello, Korea, I'm Trump. 미국을 다시 안녕하세요. 약 3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I am in front of the people 나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who have paid the price of beer to strangers. 모르는 사람에게도 맥주값을 내어준 국민들이요.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King's judo and gold medal.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학생 킹의 주도였습니다. Once you get a drink, you have to buy it once. 술을 한 번 얻어먹으면 한 번에 사야 됩니다. We donated money is like buying a drink. 모금액을 기부했다는 건 술을 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Just keep eating beer and if you make a profit, 계속 맥주를 얻어먹기만 하면
You're fired. 대 여학생 2명이 인터넷 영상을 모방하다가 폭발이 일어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음료캔과 알코올 램프를 이용해 팝콘을 만들던 중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그중 한 명이 결국 사망했는데요. 당시 이 여학생들은 유튜브와 틱톡 등에서 인기를 끌던 영상을 따라하다가 폭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알코올 램프로 음료캔을 가열해 팝콘을 만드는 실험 중에 불을 키우기 위해 더 많은 알코올을 붓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데요.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영상을 올린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콜라 좋아하는 홍입니다. 저 또한 개인 방송을 하고 있으나 이런 위험한 개인 방송은 반대합니다. 방송심의위원회가 왜 있겠어요? 언론을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위험하니까 저질스러운 내용을 막아보자는 건데 요즘 개인 방송을 보면 심히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갈릴레오 피가로를 유심히 보고 있는 저는 시민입니다. 저 또한 홍 대표님 생각이랑 비슷하고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개인 방송에도 규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특히 지금 개인 방송은 제한 없이 별걸 다 하는데 공중파 방송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 과장님 지킬 거 다 지켜가면서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하는 거. 예. 대한민국 호텔 숙박산업 전문전시회 2019 호텔쇼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호텔, 리조트, 비즈니스 호텔, 모텔 등 숙박산업에 꼭 필요한 관련 제품과 레스토랑 외식산업 제품이 소개되는 2019 호텔쇼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검색창에 호텔쇼. 빠바 카바통신 아침 소식. 파리의 아침 새롭게 약 3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진한 풍미의 아다지오 커피까지 가을엔 파리의 아침으로 따뜻하게 시작해보세요.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엔 파리 바게뜨. 책 함께 읽는 엄마 문지혜입니다. 아세요? 독서에도 영유아 검진이 있는 거. 우리의 독서력이 또래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AI가 알려준대요. 지금 웅진 AI 독서 영유아 검진으로 정확하게 진단받아보세요. 독서의 기술 웅진 북클럽.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곳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라르고의 의미처럼 여행을 여유롭게 풍성하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위 걱정 털어놓고 다 함께 메스티. 위 건강 관리할 땐 다 함께 메스티. 메스티. 대한민국 위 건강엔 다 함께 메스티. 위 건강엔 메스티. 프롬바이오. 구입 문의 1588-8474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하이록스 하자. 하이록스 하자. 매일 보낼 때 하이록스 하자. 하이록스 하자. 일정 짤 때 하이록스 하자. 하이록스 하자. 전자결제할 때 그룹웨어 방문자 수 1위 하이웍스 하자 가비아에서 회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있으니까. 랭키닷컴 8월 월간 순위 기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2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제약. 어떡하지? 거래처가 불안한데 외상대금 못 받으면 어떡하지? 약 300m 앞 60km 구간입니다. 대출 채권보험에 가입된다면 외상대금을 못 받았을 때 손실금액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도산의 위험에서 중소기업을 지켜주니까 이젠 발 뻗고 푹 주무세요. 국가가 보장하는 외상거래 안전망, 매출 채권보험. 작은 것을 연결하는 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6381님이 보내주신 문자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검찰은 과잉 수사라면 여당은 과잉 보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 필요도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사실들이 사실과 아닌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요거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여유가 없어요. 예. 예, 사실이 아닌 얘기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거를 밝혀주는 게 좀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검찰에 대한 얘기는요. 이거는 조국 수사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야. 네. 수사는 수사대로 해라. 네. 하지만 과잉이다. 이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 검찰 전체의 통제되지 않은 권력, 이 절제되지 않은 권력의 위험성, 이 문제는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심각하게 한번 토론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좀 일단락이 된다면 한번 화두로 그러니까 저희가 토론 자리도 이렇게 한번 좀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오늘 인터뷰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은 저희가 이제 되면 지금 김종민 의원의 입장을 들어봤기 때문에 내일 한국당 한번 입장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종민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현대해상 안전 DJ 태연입니다. 5656님의 사연인데요. 어제 늦게까지 술 마셔서 지금 운전 안 하고 지하철로 출근 중. 아주 칭찬해요. 술이 덜 깬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하지 마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내일도 없습니다. 오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일은 저절로 오지 않기에 한화는 내일의 에너지를, 기술을, 가능성을 이어갑니다. 오늘이 오늘에서 멈추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내일 한화. 나만의 여유와 스타일을 아는 당신을 위한 얼반 럭셔리 SUV 캐딜락 XT5 지금 최고의 조건으로 만나보세요. 9월 한 달간 프리미엄 트림 기준 선수금 0% 48개월 무이자 할부 18개월치 441만원 주유비 지원까지. 저 수영이 추천하는 캐딜락 XT5 그 외 다양한 혜택을 지금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캐딜락.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온 리포터. 네, 북서쪽에서 한기가 유입돼서요 서늘하죠. 어제보다 3-4도가량이나 기온이 낮아 서울이 현재 14.8도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낀 곳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고요. 차츰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 이 안개는 사라지고 기온이 쑥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 강릉, 대구 26도, 전주, 부산 25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3도가량 더 높겠고요. 공기도 깨끗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도 비슷하겠는데요. 이후 모레 목요일 오후에는 제주도 곳곳에 빗방울이,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방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8시 2부에서 한미 정상회담 내용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 2부에 다시 돌아오죠.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경찰관 서민수입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 시절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엄마 아빠도 사춘기 겪어봐서 다 알아 였습니다. 부모들은 지나온 세월을 떠올리며 다 아는 듯이 말하지만 그건 착각에 불과합니다. 지금 아이들은 부모의 청소년기 시절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 겪어봐서 안다 라고 단정 짓기 전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사고가 몇 건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오산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요. 기흥동탄에서 오산까지 6km가 정체입니다. 한남에서 서초, 죽전에서 수원 구간, 서울 쪽은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에서 반포 구간 지체입니다. 그리고 강변북로 구리 쪽 성산대교 부근도 지금 2개 차로상의 사고가 있는데요. 일단 자유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가는 데만 4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로도 동작대교까지는 쭉 지체입니다.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늘 많이 밀려서 지금도 32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도 지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 서안성 부근도 사고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신재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다운입니다. 흥국생명이 종신보험료를 다운시켰습니다. 무해지 환급형으로 보험료를 한 번 더 다운. 부담스러운 보험료 KO시키는 흥국생명. 역시 흥국생명 가족사랑 착한 종신보험입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방향 노원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거의 전 구간이 밀리고 있는데요. 53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부 순환 후 성산대교 방향 종암 분기점에서 정릉터널, 홍지문 터널에서 성산 램프까지는 각각 서행되고 있고요. 반대 성수대교 방면도 연희램프부터 정릉터널 입구까지 차량들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지금 서울 쪽으로 기흥부터 수원 일대까지 3km 구간. 까지 입점 예정인 비즈니스와 라이프 스타일을 혁신할 그렇게 했었죠. 안녕하십니까. YTN 보도국 경제부장 임승환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경제부장 입장에서 강추합니다. 제가 라디오 경제 프로그램 많이 모니터하는데요. 매일 오후 3시 10분부터 4시까지 생생경제, 이 프로그램이 단연 최고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오전 8시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파주 적성면 돼지 농장에 대해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오후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의 한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시료를 수거해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양성으로 약 300m 앞 50km 구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17일 파주, 18일 연천, 그리고 어제 김포에서 확진 판정이 내려진 데 이어 네 번째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된 파주 적성면의 돼지 농장은 연천 발생 농장에서 6.9km 떨어진 기존 방역대에 위치해 있으며 2,3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어제 어미 돼지 3마리가 유산 등의 증세를 보여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조만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열리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인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판문점 방문은 행동으로 평화를 보여주는 세계사적 장면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상상력과 대담한 결단력이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해 남북관계는 크게 발전했고 북미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동안 한미 동맹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경제면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이 아주 오랜 동안 없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해나갈 방향을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 외에도 많은 국가가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논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반도 평화와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노력에 대한 구테르스 총장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유엔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P4G 정상회의의 내년 개최를 통해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결집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P4G 정상회의를 내년 6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P4G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P4G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녹색 성장 등 국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로 우리나라와 덴마크, 멕시코 등 12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향후 3년간 2억 달러로 2배 늘리고 내년에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도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농해수위는 오늘 회의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로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경로와 발병 실태, 피해 규모, 방역 현황 등을 두루 청취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대책과 피해 농가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적 현재 기온 27.8도, 습도는 50%입니다.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힐링도 주문도 역시 성원의 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의 드피아. 오전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잠시 후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 네.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아마 유엔 총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북한이 이제 북한에게 제시할 수 있는 미국의 방안에 대해서는 역시 뭐 미국이 제안할 것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북한이 얘기하는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돼서 뭐 평화 체제 문제라든지 북미 수교 문제 또는 불가침이 포함된 그 조약과 같은 이제 체제안전 보장 방안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연하는 내용들이 아마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 정부가 아마 미국의 아이디어처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요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배석한 분들을 보면요. 뭐 당연히 강경화 외무장관과 폼페오 국무장관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예, 정우영 실장이 가셨고요. 여기 이제 원래 파트너로 지금 그 북한의 미국의 이제 그 국가안보 보좌관이 와야 되는데 볼턴 경질됐죠. 볼턴이 경질돼서 새로 이제 그 인질대사 그분이 임명됐는데 지금 뭐 그의 기준도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지 않고 비건 특별대표가 계시거든요. 그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의제가 북핵 협상에 대한 긴밀한 협의 내용이 담길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예상보다 길게 1시간 5분 정도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북한 핵 문제가 비중 있게 담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도 실무 대표였고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협상안들을 만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이런 체제안전 보장한 방안들 또 여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위원님 그 며칠 전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내서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8월 한 중순경에 보냈다고 알려집니다. 근데 이때 이제 또 다른 보도가 이 내용 말고도 김정은 위원장의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남은 내용이 더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확인된 내용이 있나요? 예, 지금 사실 친서가 전달됐다는 내용 정도만 알려져 있고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최선희 제1부상, 그 다음에 이제 권정근 그 미국 분야 담당 이제 국장, 그리고 마지막에 김명길 이제 특별대표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초청과 함께 북한이 그동안 주장했던 이제 단계적 해법 문제, 또 동생동과 관련된 여러 제안들 이런 부분들이 논의된 것으로는 확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친서 내용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예, 협의하기 전에 이제 그 의사 사진이기 때문에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존 볼턴 같은 경우는 일괄 타결을 원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해가 일치 못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트럼프 이른바 이제 트럼프 리스트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돼서 이제 핵무장까지 다 약속을 해버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년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할 일과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든 아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든 그 이후에 할 일을 구분하고자 하는 게 이제 북한의 뜻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제 단계적 접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경질한 후에 그 볼턴의 리비아식 모델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면 결국은 어떤 단계적 이행 방식의 가능성, 여기에 합의를 볼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침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방식, 뉴 메소드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들이 아마도 볼턴 비판과 관련되고 또 북한이 제시했던 단계론을 수용한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론을 수용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단계론이라 하더라도 과거 육자담처럼 이 달라미식의 쪼개는 단계론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 일기와 그 이후를 나누는 그건 이제 틀에서의 단계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기와 그 후를 나눈다는 걸 그러니까 그 재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에 합의할 건 합의를 하고 나머지 과제는 재선을 전제로 해서 그 뒤로 미룬다 이런 계획이라는 거죠, 접근법. 그러니까 재선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내놓을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영대 핵시설, 그리고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시험장을 이제 내놓고 다만 이제 미국이 우려하는 건 핵무력이기 때문에 핵무력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춰진 시점에서 포괄적 신고를 하겠다는 북한이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조건이라면 트럼프 단계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좀 걸리는 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발언 중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 장비 구매국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청구서 내민 거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청구서를 내밀 수도 있고요. 아마 우리 정부가 아마 자발적으로 구매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위비 분담금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차피 국방 기울기 계획도 있고 또 정자권 전환을 이제 대통령 임기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먼저 내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필요로 하는 어떤 그 군사 장비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만약에 선제안을 했다면?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하면서 논란이 됐던 정찰 능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정찰 위성 5기를 좀 생각하고 있고 또 정항공모함이라든지 또 F-35B라고 해서 정항공모함에 이제 장착할 수 있는, 탑재할 수 있는 이제 수직 입착륙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매 대상으로 포함됐더라고 봅니다. 만약에 오늘 한미 정상회담장에 바로 이 이야기가 올라갔다면 이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오늘 서울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 정부는 플라에서 최대 물가 상승이 1, 20% 정도 인상을 생각하는 것 같고요. 미국은
5배 가량 늘어나 50억 달러 요구. 그런데 요번에 이제 오늘 시작되는 방위비 분담 수당이 우리 대표가 곧 이제 그만둘 뿐이거든요. 그렇죠. 강원상 협상 대표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오늘 협상에서 모든 걸 의논한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50억 달러가 정말 진짜인지 아마 탐색하는 정도로 오늘과 내일의 방위군 협상을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재미난 게 오늘 이제 그 협상이 개시가 됐는데 우리 쪽 수석 대표가 교체가 될 예정인데 아직 교체는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전 대표가 지금 인선 중이고요. 예. 지금 장원선 대표는 11월 달에 뉴욕 총영사로 가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두 번째 회담서부터는 이제 박빈 그 대표가 나가거든요. 바로 그 지점인데 수석 대표를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좀 그 뒤에 바꾸는 게 우리의 협상 지연 전술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상은 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미국이 지금 기세등등하게 이제 방위비를 5배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네. 우리가 이제 곧 그만둘 분을 이제 협상 대표로 내세워서 좀 김을 빼면서 미국 측 입장만 타진하고 예. 여기서 우리가 미국 측 얘기를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협상 전략을 수립해서 11월 이후에 재개되는 이제 2차 협상에 대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협상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 빼기용 그 이제 시간 그 지연 전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도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예, 시간은 사실은 급한 건 미국이거든요. 우리가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내년 2월까지인데요. 네. 안 되면은 현재 금액을 일단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분으로 잠정 이제 운영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내년 2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예비 경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 좀 생색을 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서두르는 게 있거든요. 급한 건 미국이다. 예, 그래서 뭐 어차피 저희가 방위 분담을 안 줄 수는 없지만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이 설정한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금액을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약한 게 지금 그 우리가 본보기가 되는 게 일본과의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그다음에 나토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있는데 맨 첫 번째가 우리라면서요. 예, 이거 원래 이제 작년에 1년 단위라는 이유가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나토 특히 이제 독일이라든지 네. 그리고 일본, 한국이 동시에 협상을 시작을 하는데 네.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거로는 이제 우리는 약 주한미군 부담금의 한 50% 정도, 네. 일본이나 독일은 한 7-80%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한국을 먼저 아마 시범적으로 협상을 먼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런 것도 우리 쪽에서 협상을 지연시켜서 이제 독일이나 또 일본 협상을 보고하려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 또 협상 전술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트럼프가 오늘 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노벨상 시상이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다면 수상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그럼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받자는 뜻입니까? 뭐 무슨 뜻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얘기한 걸 보면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1년 차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받은 이유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이제 제창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선거 기간에서도 했고 당선된 이후에도 프라 선언을 발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미래형 시상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예, 좀 그래서 있었죠. 실제 예. 결과적으로 업적이 아무것도 없고 그 이후에 보면 맞아요. 오히려 예. 핵 문제가 더 악화됐는데 예. 자신은 상당 부분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더러 준다는 얘기 안 하냐. 그 뜻입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내년 2월 달이 이제 그 노벨 평화상 후보자 추천 기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요번에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두면 자기를 추천해달라. 아마 네. 이런 거를 이제 오해해서 좀 설명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에 대해서 이렇게 트럼프가 관심이 많다면 노벨상 수상 사유를 어떻게든 그 만들어내기 위해서 북한과 그 협상에서 뭔가를 끌어내고자 하는 의지도 그만큼 크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죠? 예. 지금 내년 2월이 추천 기간이고 내년 10월 중에 노벨 평화상 후보가 결정되거든요. 예. 근데 11월 3일이 대통령 선거니까 딱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선거 전략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뉴스의 이면, 사실 너머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대의 시선 집중. 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한겨레 신문 최상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돼지열병 연이은 추가 확진 소식입니다. 그러게 큰일이에요, 정말. 예. 네네. 어제 한강 이남인 김포의 한 양돈 농가에서 그리고 오늘 오전 돼지열병 첫 발생 지역이죠. 경기도 파주에서도 최종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예. 어제 오늘 최종 확진으로 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모두 4건으로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